빨리빨리 나갈게요. 남주 네. 작가님, 또 빼고 싶은 패러다임. 네, 저 집에 가야 되는데. 아, 저 얘기 다 들었고요. 네네. 저도 마찬가지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럴 때마다 아까 진희 작가님 말씀하신 거, 생각은 내가 아니다. 생각은 내가 아니다. 네네. 최대한 큰 거. 네, 넘어가세요. 네. 다음 뭐예요? 내 거 지금 여기. 아, 그게 몇 쪽이었더라? 167쪽 아유르베다 의학에서 말하는 질병의 전개 6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는 축적이다. 내가 악화, 확산, 국부화, 표현, 변형의 단계를 통해 불러들인 암이라는 결과물의 첫 단계로 축적해 왔던 것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어떤 걸 축적하고 나서 그게 악화가 되고, 근데 맨 처음에 여기 예를 들면은 매운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알코올을 너무 많이 마셨을 때 이제 처음에 오는 게 악화 단계가 신트림, 속쓰림으로 왔다가 그다음에 이제 확산이 되면 과도한 열이 체내에서 퍼지고 피부에 발진이 일어나고 가렵고 속에 탈이 나고 이렇게 확산되고 그 다음이 네 번째 국부화 어떤 그 예전에 어떤 내 몸에서 약한 부분 뭐에 부딪혔다거나 세게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찾아내서 글로 가서 붙는데요 국부로. 그래서 다섯 번째 단계가 표현이야. 그 열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병증으로 표현이 되고 결국 관절염으로 나타난대요. 맨 처음에 축적이 뭐였냐면은 매운 음식 먹고 알코올 마시고 스트레스 수치가 높았던 게 이게 축적되면서 이런 결과로 지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이제 변형. 그래서 실제로 세포의 조직 체계를 스스로 바꿔서 류머티즘 관절염으로 딱 정착을 해서 변형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맨 첫 단계인 그 축적이라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암으로 오는 이런 과정들을 밟았을 텐데 나는 내 삶에서 어떤 걸 첫 번째 단계 축적으로 우리 삶에서 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섯 단계를 알고 난다면 병을 예방하고 싶다고 할 때 뭘 방지하겠어요? 라고 묻는 거죠. 축적을 하지 않으면 되겠죠. 첫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제 뭐 하여튼 어른 모시고 15년 가까이 살았잖아요. 작가님 아직도 살고 계신데. 그래서 형제들이 많았고 자주 드나들었고 이제 그러면서 제가 그때 했던 생각이 그냥 막연하게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때도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극도로 막 94, 95 막 이런 수치상으로도 막 느껴지는 날이 많았으니까 그 말이 진짜 맞다면 내 몸에 뭔가 나쁜 뿌리가 내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진짜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암 진단 받고 나서, 와,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말아야 그런 생각은 생각 자체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에 그 뿌리를 진짜로 실제로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책에도 보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삶의 그 설정값에 대해서 삶이란 건 어차피 스트레스도 있는 거고 괴로움도 있고 다 있는 건데 그것을 스트레스가 올 때 난 이거 나쁜 거야. 그래서 나는 몸이 나빠질 거야. 나는 이런 신념이 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삶의 한 과정이고 삶의 한 부분, 삶이란 전체 무늬의 한 작은 부분, 검은색을 차지하는 분위,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것도 있고. 근데 항상 나쁜 기억이 좋은 기억을 덮어 보이잖아요. 제가 그 생활 속에서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막 이러면서 엄마로서의 부모로서의 그 기쁨도 느끼고 남편하고 이런 것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거의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어렵고 힘들었던 부분들이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는 억울해.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나랑 같은 삶을 같이 살았으면 안 억울한데 다 자기는 애들은 다 편하게 살고 뭐 둘이서 사는데 뭐 심심해서 뭐 숨바꼭질 하다 왔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천불이 나는 거죠. 나는 온갖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은데,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 스스로 이거를 나만 억울해.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나만 너무 힘들어. 나는 이 힘든 걸로 인해서 나는 나쁜 게 어떤 게 나한테 뿌리 내릴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십수년을 축적을 해가면서 이게 분명히 이 스트레스라는 게 굉장히 복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혈당, 저산소, 백혈구 수치 낮아지고 염증이 만성 염증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런 세월이 길어지니까 내 몸이 얼마나 그 암세포가 좋아하는 환경이 됐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것들을 축적해왔던 의식적으로, 감정으로, 근데 작가님은 이런 걸 이 몰랐어. 스트레스를, 아니, 이건 몰랐는데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 안 했어요? 그런 여유도 없어. 그냥 아. 그날에 그거를 견뎌내기만도 너무 벅찼고, 이거 그래서 내가 스스로 그냥 풀어야 되겠다. 그런 여유도 없었어. 그냥 아이들한테 내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이렇게 이런 기억도 없는 거야. 나는 그거에 충실하느라고. 그 상황들 견뎌내느라고도 너무 버거워가지고, 그 감정 처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내가 엄마로서 뭘 해준 기억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애들이 항상 뒷전인 거야. 그러니까 막 애가 나한테 엄마 내일 뭐 소풍 가는데 뭐 이렇게 애한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내일 뭐 누구네가 온대더라 이러면 나는 이 걱정 때문에 내일 또 뭘 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내일 얼마나 피곤하고 이거에 짓눌리니까 애의 그런 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짜증을 부리게 되고 애는 밀쳐지는 거지 뒤로. 이런 것들 상황들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래서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애들을 살뜰히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셋 다 너무 잘 컸어. 아유 그랬으면 그게 참- 좋겠네요. 아이들은 그래서 큰애는 상처가 되게 많아요. 큰애가 그치. 맨 앞에서 그거를 나한테 맞닥뜨리고 걔한테밖에 풀 수가 없잖아. 이제 어느 날은 애를 밖에다 이렇게 우리 그 시댁이 크다란 대문 엄청난 대문인데 아이를 그 밖에다 쫓아내고 6살인가 이런 애를 너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고 시댁 식구들이 와 있었어. 보라는 그 시점 이런 게 있었어. 나 지금 너무 힘들고 화나고 막 이런 걸 애한테 빨리 나가서 막 서 있으라고. 망태 할아버지 너 잡으러 올 거라고. 애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애가 공포에 질려서 울었던 게 난 지금도 너무 그런 거 많았어요. 큰애한테 너무 미안해. 시댁 있을 때 큰애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서 애를 잡는 거야. 근데 애가 그날따라 더 난리치잖아요. 그러면은 평소 같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막 시댁 식구들이 다 와서 막 자기들끼리 술 먹고 새벽까지 안 가고 이런 상태인데 애도 막 난리쳐. 그러면 걔를 끌고 가서 방에서 얘를 막 잡았어요. 정말 큰애 그 집 많이 화난 거를 이제 여기다 어른들한테 못 푸니까 여기서 막 당한 거를 애한테 다 풀었죠. 그래서 나도 큰애한테 되게 미안해요. 남편한테 며칠씩 싸늘해져서 맞아요. 이거 되게 힘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래 그런 것들이 축적된 것 같아요. 맞아요. 공감합니다. 전부 다 만면을 다 내시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주 따라오시는 공감합니다. 그렇죠. 작가님도 네. 되게 뭐가 많은 것 같아 시댁에 뭐가. 네,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그 큰애가 자기 공부를 하더니 그것을 요즘은 책이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엄마의 양육 과정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네. 조목조목 따지는데 나도 내 인생을 살기 힘들었는데 큰애가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한동안 진짜 암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고 큰애 때문에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모녀의 세계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것도 읽고 옥봉녀 작가님께 또 상담도 좀 하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지금도 이제 큰애가 서울에 살지만 거리를 두고 살아요. 왜냐하면 그 너무 가까이서 저를 안 대해요. 그래서 그게 나을 수가 있겠다 하고 저도 거리를 좀 두는데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막 댓글 애쓰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작가님, 제가 또 큰딸로서 말씀을 드리면, 네, 그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네, 엄마의 사랑 방식이라는 거를 나는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네, 저는 또 그거를 받고 자란 큰딸이잖아요. 엄마의 그 스트레스를 제가 받고 자란 큰딸인데, 네, 그게, 이제는 알아요. 저도 이제 엄마가 돼 보니까, 엄마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이제는 이해를 조금은 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치유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저는 엄마를 이제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흘려보내긴 했는데 그런 엄마랑 그런 부분 때문에 소원한 시간?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딸이 막 엄마가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 엄마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커서가 아니라 또 큰 딸로서 좀 뭐지? 약간 무뚝뚝하고
약간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성향적인 거. 작은 성향적인 거, 성격상 작은 딸처럼 막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좋겠고, 딸이 무조건 엄마만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또 네. 어차피 풀어가야 하는. 진희 여자들 작가님, 공부하기에서 그 얘기했던 것 같아. 네, 때를 진희 기다리라고. 작가님 말씀이 참 위로가 되는데, 우린 지금 다지성이라서 가슴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아직 저 판단으로는 가슴까지 못 갔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자기가 아기도 없고, 그래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사는데,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제가 10월 초에 부산광역시 선생님들한테 저자 특강이 있는데 거기 줌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조 강사를 써도 된다 하는데 아무 우리는 대화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하면서 보조 강사는 해준대요.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로 이제 그 제의 모습을 지가 한번 볼 거잖아요. 그러면서 좀 예. 달라지기를 바라고 있어요. 시간이 네. 지날수록 더 할 수 있다 하고 딸이 엄마 네. 마음 많이 편하게 될 거예요. 저는 확실하게 믿어요. 네. 자기 감사해요. 삶을 살아보면. 엄마가 사랑이 그릇을 계속 키워가면은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제 그 딸이 이제 그걸 알고 바뀐다는 얘기 했을 때 저도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당장 화해하고 좀 당장 잘 지내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 아들의 그때가 또 있겠구나 해서 기다리는 게 답이다. 대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사랑의 그릇을 더 넓히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많이 이루어졌었어. 왜 나는 그 어. 무슨 스님 있잖아요. 되게 말 잘하는 스님, 법륜 스님. 그분 강의가 이런 자녀 관계, 자녀와 엄마의 관계, 남편과 그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자녀가 나를 이제 안 찾아온다, 막 이러면서 부모가 되게 속상해하고 자녀가 자꾸 자기를 밀어낸다, 막 이런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당신은 아직도 자녀에 대해서 당신 욕심껏 하려고 한다고. 자녀가 왜 당신을 찾아와야 되냐고. 자녀가 왜 그러니까 그 분이 난 손주도 보고 싶고 막 이런데 그거는 당신 욕심이지. 그런 것처럼 하여튼 여러 가지 다 그냥 자녀가 나랑 화해해야 된다. 자녀가 나와 좋은 관계여야 된다. 이것도 어쩌면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각자 살아도 되게 고마운 거다. 그 스님이 각자 그쪽에서 돈 안 달라고 하고 사는 것만 그리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엄청 주면서 애가 오게 해라 막 그러잖아. 백씩 주는데 애가 안 오냐 너네 집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네. 그냥 와가지고 와라 이러지 말고 용돈을 한번 몇 백씩 줘보라고 애가 잘 찾아올 거라고 막 그러는 거야. 나는 이 들으면서 계속 정현 작가님이 진짜 암도 그렇고 시부모님 모시는 길도 그렇고 부부관계 길도 그렇고 그냥 저보다 10년 선배님 16년? 그러니까 그만큼 선배님이잖아. 16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앞서가는 나 지금 너무 공감했거든. 아까 들으면서 다 모든 게 일장일단이 있지. 아까 나는 그 부분 너무 좋은 게 그 무늬에 그 검은색도 있는 거고 뭐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도 있듯이 그거를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건데 늘 검은색만 더 막 도드라지게 보고 했던 것 같아서 아무튼 나는 이렇게 또래가 아니라 앞서간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우리가 지혜를 더 빨리 얻어가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도 그런 게 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거를 네. 안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은 맞아요. 점만 생각하고 근데 다 맞아요. 공존한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인해서 맞아요. 조금 더 밝아지고 화려해지고 맞아. 좋아지고 그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금의 이런 결을 지금의 나를 그 세월을 빼면 진짜 맞아요. 내 어떤 나를 이룬 어떤 게 확 진액으로 있었던 게 확 빠지는 것 같은 내 진액이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은 묽어지는 것 같은 그 세월이 나를 더 진하게 했다는 그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공감합니다. 지금은 감사해요. 그 세월을 내가 견디고 잘 살아낸 게 대해서. 누군가에게 또 이렇게 되니까. 맞아. 시기나요? 맞아요. 빨리 해야 되겠다. 그 다음 뭐예요? 엘리자베스 크레이그의 치유 과정에서 특히 더 공감되는 몇 부분 쪽인데? 142쪽입니다. 아까 한 거 같죠? 그건 넘어가요, 그냥. 공감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넘어가요. 네, 넘어가고 5번 171쪽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싶은 치유의 조건들 감사로 정리해 보기. 아까 했어. 이거 단식 뭐 네, 이런 거, 맨발 걷기 맨발 걷기 이런 이런 거. 거 했지. 맞아요, 다 맞아요. 했어.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저의 지휘자까지. 질문입니다. 네. 몇 쪽이야? 245쪽. 날마다 신성의 흐름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던 장애물과 가면과 벽은. 하늘색 해보세요. 답을 안 썼네요, 이거를. 왜 답을 안 써놨을까요? 그 영인 작가님 거에 이어서 바로 나오는 그 다음 맞아요. 질문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날마다 신성의 흐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장애물, 가면, 벽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죠. 저는 제 자신의 에고, 내 안에 있는 나가 제일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시는 거를 내가 그거를 이렇게 나의 생각과 그런 신념이나 무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막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 구역에서 목장에서 매일 성경을 세 장씩 읽고 이제 딸기 하트 그걸 이모티콘 올려요. 그래서 매일 어쨌거나 세 장의 성경을 읽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 날은 저녁에 가면 피곤하고 하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막 아침에 뭐 사과 씻고 이러면서 자막 나오는 소리도 나오는 그걸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오늘 제가 들어갔는데 그 호산나 TV라는 그걸 통해 듣는데 예레미야 애가를 가이드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세 구절인가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그걸 내가 캡슐을 해왔는데 집에 가서 공유를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해 이렇게 온전하게 섰을 때 그리고 어제 밤에 이제 오랜만에 미라클 그거 저거를 했어요. 못하다가 막 이렇게 전도서를 이제 저기 뭐지 필사하고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동안 하고 싶었는데 막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니까 이 기쁨을 내가 놓치고 살고 있었네. 그러면서 돌아보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런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건 내가 세상 속에 너무 들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막 다 낫다 막 이런 막 나 하나도 안 아파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강해지고 그런 것들의 에너지가 커지고 이러면은 세상 속에 내가 너무 날뛰는 거야 세상 일로. 그러니까 세상 일 재밌게 내가 하는 거 그게 나쁜 거 아닌데 나쁜 거 아닌 건 아는데 숲에서 아이들이랑 수업하는 거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하고 뭐 어머니들 단톡방 뭐 이렇게 뭐 또 수업 이어받고 이런 잔일들이 많아서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맨발 걷기 하루 갔다 오면 반나절 가버리잖아 우리는. 나머지 시간에 할래다 보니까 일찍 자야 되고 시간이 안 돼 막 몰라고 해도. 그래서 좀 그러니까 뭐 온전하게 다가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위기의식을 느낄 때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고 막 검사 결과를 보러 가야 되는데 마음이 살짝 불안해진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또 막 달려가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좀 긴장감이 사라지면 또 이제 세상 재미나 즐거움에 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갈 수 있는 중심에 거기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예, 달려갈 때가 있어. 아버님이 그 뭐지 아까 설명해 주시니까 다시 드는 생각이 그냥 나는 작년 암 만나기 전까지는 그게 되게 굴착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성실하고 노력하면 최고의 강의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다는 저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막 이런 얘기를 다 보더니 하나님 계획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단숨에 아무거나 지금 그게 왜 철석같이 믿어지는 건지. 근데 그거를 정말 또 해석하려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믿는 거예요, 저도. 그게 믿음이죠. 무조건 믿고 근데 있는 그게 거예요. 아무나 안 된다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저는 안 믿어져, 저 되게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되게 분석하고 막 되게 해석하는 사람인데 해석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를 만약에 진짜 이게 장애물 가면 벽은 그거는 내 의지대 다 할 수 있어. 내 의지대로 나는 그렇게 뭐든지 할 수 있어. 40년 살았으니까. 음. 아빠는 지금까지도 76년째 계속 그걸 강조하시고 사시니까 늘 힘들어. 늘 세상이 힘드신 분. 예. 지금 항상 강요하죠.
남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만들어내는 생각들, 내가 음, 판단하는 것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신념이겠죠. 진희 작가님처럼. 그런 네, 것들이 장애물이죠. 그게 벽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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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을 잘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음, 제가 저번에 같이 세미나 다녀오자마자 이야기 나눴던, 거기서 이런 걸 돈 내고 사실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나 혼자 찾을 수 없는 신념들을, 그런 것들을 거기서 세미나에서 돈 내고 그 사람들이 가이드 해주면서 그 신념을 찾아서 그 신념을 세팅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그 신념 작업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꿈꾸던 것들이 막 현실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 그런 게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안 되지만 이제, 네, 또 얘기해주면 들으면서 알아차리고. 맞아요. 그렇게. 알아차리고 그런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2번. 사랑의 화학 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은 이게 98쪽이고요. 그 다음에 93쪽 부정적인 감정을 내려놓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우는 방법. 이게 같은 질문인 것 같아서 네. 그 사랑의 화학 물질 결국 호르몬 이야기잖아요. 그거랑 네. 그래서 저는 뭐 나만의 방법 이거를 생각해 봤는데 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감사일기 맨발 걷기 글쓰기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런 것들을 할 때 행복 호르몬이 막 뿜뿜 되고, 긍정 감정으로 이렇게 전환이 잘 되니까 저는 이렇게 썼거든요. 작가님들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하고 연결된 이게 가장 강력한 큰 에너지고 감사의 힘이고,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맨날 얘기했지만 남편하고 관계가 좋은 이런 상태에서 뭐 남편의 손길이나 그 나를 챙겨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따뜻한 손길을 잘 때도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다 있어야지 안정감을 느껴요. 따뜻한 이 손의 느낌이 다리가 붙어 있든지 뭐가 붙어 있어야지 안정감을, 따뜻하고 이게 느껴지니까. 그 지하에서 있을 때 얼마나 외로웠을까. 뭐 100% 그렇지 않고 또 편한 면도 있어요. 또 왜냐하면 같은 이불 안에서 자면 뒤척거릴 때마다 잠이 깨잖아요, 서로. 근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남편도 이제 그런 건 있는데, 또 딸은 또 안정감을 주고, 그런 거에서 오는 아이들이 주는 에너지, 또 애들이 또 자식으로 부모한테 주는 그런 거. 진희 작가님의 그 거기에 더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냥 그 매일 하는 그 맨발 산행하고 좀 묵상할 때 제일 이렇게 긍정적 감정이 많이 올라오고, 저 일주일에 하나씩 독서 모임이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독서 모임 책 읽고, 저는 혼자 책 읽는 것보다 사실 저희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저는 가장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하면은 그냥 매일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일부러 이렇게 한 날에 몰아놓지 않고 이렇게 한 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좀 해놓는 편인데, 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감사일기를 쓸 때, 그다음에 저는 유익한 강의 영상 볼 때, 맞아요. 그다음에 전 드라마 꾸준히 봐요. 넷플릭스로 지나간 요즘에 드라마들, 드라마가 재밌는 게 왜 이렇게 많아? 옛날 거 전 다 저는 안 보는데. 하루에 한 회분씩 꼭 봐. 어. 그런데 점심 먹으면서 그거 보는데, 요즘에 봄밤이라는 한지민하고 정혜인 나오는 드라마인데 약간 조금 5년 차 약간 권태로운 연인이 헤어지면서 뉴페이스랑 이제 약간 조금 몰래 설레는 감정도 대리만족하고. 저는 드라마를 보면 좋아 그냥.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가지고 내가 아예 시작을 안 해.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나는 멈출 수 없어. 그러니까요. 그런 내 자신이 그런 거 근데 비슷해, 저는 또 작가님하고. 그게 딱딱 되는 성향이야. 절대 안 돼, 난 절대 맞아. 오늘 한 해만. 아우, 절대 내일 또 그거 기다리는 그 마음. 안 돼. 난 밤을 새서라도 그걸 다 봐. 대단하시다. 다른 다른 성향인 거야. 성향이지. 성향이 달라.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은요? 남수 네, 작가님은요? 저 이야기할게요. 블로그에 그 주간 챌린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네. 이제 혹시 뭐 네이버에서 뭐 돈 준다니까 시작을 했는데 진희 작가님도 하고 있지만, 그래 여기에 하다 의미 있게 포기했어요.
좀 해보자. 어떤 사람은 청소하는 걸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우연히 읽게 된 스즈키 유 일본 작가 책 많이 읽고 있는데 무 최고의 상태 이게 도서관에 가니까 딱 심리 코너에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명상은 배우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궁금해서 읽으면서 거기에 하나의 방법이 감정 입자도 높이기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모호한 감정을 자세하게 표현하는 능력이라는데 이게 일치하면 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이제 일치하지 않으면 자기 감정도 모르고 쌓아두니까 병이 되는 것이 아닐까 혼자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감정 입자도 높이기 이거를 하는데 제가 학교에서 배운 그 비폭력 대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심화 과정까지 배웠거든요. 거기에 이제 카드가 있어요. 느낌 알기 하고 그 느낌은 내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설정해서 지금 매 주간 저번에 한번 놓치고 이제 매 주간 쓰는데 이거를 그때 내 욕구가 무엇이었고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나를 또 들여다보게 되는 게 모든 감정과 욕구는 예를 들면 남편이 금연하면 좋겠다. 이것도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한 거예요.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물론 뭐 남편이 건강히 오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만 끝내는 저 남편이 내보다 먼저 아프고 그러면 내가 뒷바라지 해야 되고 먼저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내를 위한 감정이 숨어 있다는 걸 그리고 모든 자식이나 뭐나 이렇게 나오는 감정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하는 감정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까지 깨달았거든요. 근데 여기에 재미있어서 한번 블로그 공유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안 들리네요. 어, 조용하네. 안 들리네. 아이고, 이제 10분 남았어요. 갑자기. 저기 작가님 배터리가 그렇게 됐어요. 네, 그럼 제 혼자 떠들었는갑네요. 아니요, 장관님 네, 그 감정과 욕구 깨달으신 것까지 다 들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10분 남았다는 메시지 떴고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쭤볼게요. 카톡으로 여쭤봐도 되는데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아침에요, 경연 작가님 그 비타민 D 하고요, MSM 하고 비타민 B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종합 비타민 하고 이렇게 한꺼번에 먹는데 괜찮아요? 아니, 그거 좀 나눠서 드시는 게 좋대요. MSM이랑 네. 비타민 D는 꼭 아침에 드세요. 왜냐면 네네. 이거 둘 다 그 각성 물질이 있어서 네. 잠자는 시간이랑 가까워지면 숙면을 방해한대요. 그래서 네네. 비타민 D랑 MSM은 아침에 꼭 드시고요. 나머지는 점심, 저녁 이렇게 나눠서 드시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간에 부담을 주니까 저도 예. 그렇게 먹거든요. 나눠서 근데 먹어요. 작가님 저기 햇빛 맨날 쐬는데 왜 비타민 D를 먹어요? 그래도 모자랄걸요? 안 모자랄 수 있다던데 피 검사 해보면. 비타민 B는 아침 공복에 먹으라는 말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네, 저도 맞아요. 그렇게 알고 비타민 있어요. B는 공복에 드셔야 돼요. 공복에 그래요? 먹는 걸로. 비타민 B는 비타민 저도 B만 배웠어요. 따로? B, 따로.
비? 아니, 비 공복에 나 드시래요. 음양탕 먹을 때 먹는데. 아, 네, 네. 비타민 B만은 따로 안 먹고 종합 아. 비타민으로 먹어. 비타민 네, B는. 비 따로 어. 먹으면은 어. 좋다고 해서 공복에. 저도 나는 그냥 그게 같이 간, 그것도 종합 이유가 비타민으로. 있어요. 비타민 네. B도 먹으라는 이유가 있어. 그 그래? 에너지 올리고 뭐 간에 경 좋은데. 작가님 배워야 돼. 왜 그 이유 정확히 좀 알고 먹어야 되는데 듣고 까먹어. 그다음에요, 어쨌든 한 가지 더요. 그 제가 이제 저한테 맞는 유산균을 찾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제 에스터 의사 선생님 알죠? 네, 네네, 그 예스. 여에스터 의사 선생님 비타민을 한 1년 넘게 먹어도 장이 이제 오락가락해서 또 방금 아메이 거 바꿔서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혹시 좋은 유산균 있으면 나중에 톡으로 추천 좀 부탁해요. 암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오늘 저 정보 받았는데, 네, 본인의 장내 그 뭐죠? 네. 장내 미생물. 미생물? 그걸 검사해서 본인에 맞게 유산균을 처방해 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 언니가 그거를 신청해서 그 유산균을 받았대요. 네. 아직 먹어봐서 효과는 못 봤는데, 왜냐면 그 언니는 장이 되게 민감한 사람이어서 그쪽 수술을 해가지고, 네. 위랑 하여튼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암이 와가지고, 거기 있는 언니요. 거기 이재영 원장님 요양병원에 오래 있는 언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이번에 그거를 신청해서 먹어봤대. 한번 그래서 정보 받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공유해 볼게요. 작가님 네. 저는 이기호 교수님인가? 그분 강의 듣고 나서 유산균 안 먹는데 그냥 뿌리채소 있잖아요. 더덕, 우엉, 도라지, 저도 유산균 안 연근, 먹어요. 그거 물김치 엄청 그런 많대요. 걸로 양배추 물김치 같은 거. 유산균 그건 먹을 너무 필요 맛이 없어요. 담아봤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는데 나는? 연근하고 우엉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뿌리채소. 더덕이랑 도라지 이런 거 먹는 게 훨씬 낫다고 너무 강조하셔가지고 저 유산균 그 뒤로 안 먹는 저도 것 유산균 같아요. 안 먹어요. 저도 귀찮아서 안 먹어요, 요새. 저는 유산균 아니, 왜냐면 안 먹어요. 네. 그 변 왜냐면 상태가 응가를 나쁘면 먹는데, 맞아. 예, 변 상태가 나쁘지 않고 응가를 좋으니까, 잘해서 예, 예. 나랑 암수 작가님은 안 좋으니까는 유산균 생각하게 네네. 되는데, 예, 그 뿌리채소 한번 챙겨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냥 나 이거 네. 믿고 먹어. 그냥 우엉 믿고. 먹고 있어요. 나또에 유산균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많죠, 거기도. 낫또도 안 돼요. 저는. 많다 그랬어요, 작가님, 옛날에. 그리고 나또 먹을 때 저어서 드시죠? 많이 저으래요. 이게 네네. 많이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팁이네요. 고마워요. 오늘 알람 주셨어요? 나는 몰랐어. 그거 실이 나또를 먹는 이유래요. 네. 그 많이 저어야 된대요. 네네. 네, 많이 저어서 그 실이 막 질질 늘어나게 해서 먹어야 된대요. 빨리빨리 넘어갑시다. 간장 비닐에 쌓였다고 안 먹는데 그냥 맹거 먹어도 되죠. 네, 그래도 되죠. 그거 간장 안 넣으면 더 좋죠. 집에 있는 간장에 간장은 줘도 되고. 먹기 싫어, 그거를 못 먹는 사람들이 먹는 거래요. 그 비위가 상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자연들이면 다 줬는데 플라스틱 포장, 비닐 포장 이런 게 마음에 걸려요. 어쩔 수 없죠. 그거 거기다가 하래요. 건의하래요. 네. 자연들이면 그런 거 건의하면 잘 들어준대요. 그래.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뭐 남았죠? 인체가 구사하는 언어를 배우는 법. 몸과 계속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까? 그 몸과 의사소통 잘하고 계셔요, 남수 작가님? 네, 하고 있어요. 명상하면서. 네. 오늘 그 할아버지 만났잖아요. 네. 그 할아버지가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네. 자기가 치유된 거는 맨발 걷기와 명상이래요. 네네. 명상 똑바로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는데요? 명상이 다른 게 아니고요. 네. 그 맨발 걷기 할 때, 오로지 자신의 나는 나을 것이다라는 그 명상에 집중하래요. 한 가지 생각. 그러니까 몸하고 마음이 딱 합일되도록. 그 명상만 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몸 갖고 하지 말고. 영상 듣지 말고, 전화통화 하지 말고, 수다 떨지 말고, 오롯이 그 치유에만 집중해서 걸으려고. 그렇죠. 다 나았다, 감사합니다. 다 나았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 해도 될 것 같아요. 명상은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한 가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거지할 땐 설거지만 하라.
네, 저도 네, 그때 맞아요. 강의 들었을 때 그랬거든요. 네. 걸을 땐 걷기만 해라. 똥 쌀 땐 똥만 싸라. 저는 그거 진짜 똥 쌀 때 우리 맨날 핸드폰 들고 가고 책 들고 가고 이러는 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저는 그 아프고 나서 몸하고 소통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몸의 신호 무시하고 몸 이야기 듣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통증, 특히 통증, 저 뭐 몸의 뾰루지나 아니면 피곤함을 내가 느끼는 거, 그리고 긴장하고 내 몸이 뻣뻣해 이런 느낌이 있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 이게 저는 몸과의 의사소통을 구사하는 언어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저는 임상원 교수님을 만나가지고 이 해부학이나 신경과학이나 뇌과학 이쪽을 계속 공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내가 몸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저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임상원 교수님이 하시는 말이 항상 그거예요. 그냥 꾸준히 하면 는다. 반복해라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에 공감하면서 네. 그리고 내 감정하고 욕구를 알아차리는 거. 네, 작가님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서, 몸하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노력하는지 궁금해서. 네. 저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샤워하면서 항상 고마워. 지금 잘 있어줘서 고마워. 끝까지 건강하게 잘 살자. 잘 있어줘. 고마워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맞아요.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거울 보고 나오면서 다 나았다, 감사합니다. 왜냐면 몸하고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런 그 확언이나 소망문을 이제 외칠 때 그게 몸으로도 영향이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다 나았다, 감사합니다, 오리스 웰도 외치고, 나는 건강과 풍요를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나는 건강과 풍요를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아자! 이러고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 마음으로 외치는 거지만 몸하고의 그 맞아요. 교감도 된다는 걸 제가 맞아요. 알기 때문에. 예. 저는 그것도 해요. 거울 보면서 너 왜 이렇게 예뻐? 막 이런 말 진짜 많이 해요. 근데 주아한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아 자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진짜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막 말하는데, 그 말을 제가 거울 보면서 머리 빗으면서 나한테. 진이야 너 너무 예쁘다 막 이러면서 뭐 막 이러면서 그냥 혼자 막 해요. 남편은 공주병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공주병이 좋고 그냥 실제로 예뻐요. 네, 그렇게 그렇게 하고, 저 막 이렇게 남수 작가님과 저번에 감상인성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울에 자기긍정 학원문 다 맞아, 옛날 써놨어요. 넌 너무 예뻐 막 이런 거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보고 외치고, 그리고 항상 화장실에 딱 들어가는 순간 거울이 보이는데 환하게 웃어줘요. 그렇지. 그리고 저는 안경 안 쓰고 들어가면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더 예쁘고 내가 딱 웃는 모습만 보여. 자세하게 안 보이고. 그래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거울 딱 열고 들어가서 환하게 웃어줘요, 나한테. 네, 그거 많이 해요. 네. 그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